요즘 그 미국하고 유럽, 특히 뭐 영국을 흔들고 있는 아주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인데요. 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파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이 회장이었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그리고 또 영국 전 왕자, 왕자였다가 잘렸다면서요? 쫓겨나서. 어쨌든 이렇게 각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미국 기업가, 그리고 또 연예인, 유명 연예인, 이런 명단이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앱스타인이 어떤 인물이고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누구냐면 이제 화류계 실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금융 전문가, 자산 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정관계 인사, 연예인 등등 학계, 학술, 노암 촘스키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위 해서 상위 1티어 엘리트들하고 다 인맥이 다 있죠. 그러니까 방식이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아동 성매매로 매개체로 실력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섬에 데려가서 이제 내가 한번 접대할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이제 성매매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동 성매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을 과대 표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로커 역할하는 고급 채용사, 사기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뉴욕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가 이제 사망했죠. 감방 안에서. 거기서 자살을 했죠. 예. 근데 자살을 했는데 한간에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이제 앱스타인에 관련된 파일 뭐냐면 이제 앱스타인과 지인들과 나눈 그 이메일 자료 이거가 한 300만 페이지를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고 거기에 누구 이름만 나오면 이제 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 앱스타인과 관련된 음모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음모론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음모론인데 반유대 반이스라엘 음모론의 총본산이 돼버렸어요. 새로운 이제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앱스타인은 악마적 그림자 글로벌 엘리트 체제에 속한 이른바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고 그 정점에는 유대인들이 있다. 유대인 지구 정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유대 음모론의 단골 메뉴가 이제 앱스타인으로 이제 등극한 겁니다. 미국의 이제 과거에 이제 우파 팟캐스터였던 이제 캔디스 오웬이 있어요. 흑인 여성인데 이분은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부역하는 사탄 숭배자이자 아동 숭배자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바로 사탄의 신하고고 유대 회당을 이제 키워드로 따가지고 이제 연관시킨 거죠. 그래서 반유대 음모론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교도소에서 자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건 음모론을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앱스타인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비브에서 이제 저렇게 이제 활보하고 있다. 저게 이제 선글라스 낀 게 앱스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AI로 생성된 그림이죠. 그런데 저 왼쪽 위에 텔아비브라는 그 교통 표지판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하필이면 텔아비브 표지판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저건 너무 만든 티가 너무 팍팍 나네요. 예. 그러니까 사진 전문가 각자 보는 건데 저게 이제 AI로 이제 생성됐다고 해서 이제 살아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있고 존 F 케네디도 살아있다는 얘기가 다 있다는 얘기죠. 같은 이제 장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문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제 분석 평가하냐면 이거는 편견과 확증 편향의 무한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계 관련 아까 시나고그 이런 연관 키워드만 떠도 바로 그냥 반유대 음모로 이제 점프 논리 비약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요번에 공개된 파일에서는 앱스타인이 사용한 통장 사본 명의가 이제 고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임. 오호. 그 고임 뜻이 이제 민족이라는 사전적 의미인데 이제 젠타일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고임이라 쓰는데 그걸 썼다는 이유로 이제 유대의 키워드가 들어갔으므로 이게 곧바로 이스라엘 주도 글로벌 비밀 결사체 카발이다. 막 이렇게 또 음모론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서들이 맥락이 없어요. 일관적 서사도 없고 진위 확인이 불명한데 그냥 일부 내용 발췌해서 SNS에 퍼뜨리면 이제 반육의 그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로 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척살의 대상이야. 뭐 이런 반유대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요, 그냥 론이에요. 예. 예. 저보고도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이스라엘 다니니까 저 사람 프리메이슨이 아닐까 막 이런 음모론도 있어. 제가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가 봐요. 예. 어이가 없어서.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앱스타인 이름이 스타인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앱스타인. 네. 스타인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레오나드 번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안슈타인, 타인으로 끝나면 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앱스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 앱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이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 음모론은 어쩌다나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된 음모론인데 아하. 이제 좀 배경 가면 이렇습니다. 앱스타인이 이제 이런 소아 성애자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내연녀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맥스웰이라는 여성인데 지금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맥스웰의 부친이 누구냐면 영국 태블로이드 잡지의 선하고 미러의 그 사주인 유대계 거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냉전 시절에 87, 80년대에 모사드하고 합작해가지고 반소 선동 전선을 이제 분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약간 애국자죠. 근데 그 딸내미가 이제 이 앱스타인이랑 이제 소위 얘기해서 붙어먹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모사드 요원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론. 그러니까 음모론 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범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권을 올린 게 이른바 메인스트림으로 끄집어 올린 게 바로 터커 칼슨입니다. 마가 그 핵심 농객인데 그저 폭스 TV에서 그 그렇죠. MC 했던 사람이죠. 예, 그분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언론인 출신이니까 음모론은 뭐 이거보다 더 험한 건 많았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그냥 장르 하나의 장르로 이제 즐기는 뭐 까시거리 뭐 이런 걸로 즐길 수는 있겠으나 이걸 갖다가 격상시킨 거죠. 누가 터커 칼슨이 그 뭐라고 했냐면. 앱스타인이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하며 그 정부가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면 모사드가 와서 자기를 죽인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정통파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앱스타인 이꼬르 그 모사드가 등식이 이제 성공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번에 공개된 파일 보면은 모사드도 물론 언급이 많이 됩니다. 키워드 횟수로만 보면.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게 CIA, MI6 영국 정보기관, 그다음에 KGB도 많이 동원된다. 그러면 왜 KGB, MI6나 CIA는 언급 안 되고 맨날 모사드만 나오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그 메일 안에 많이 나와요. 뭐 말씀하신 건 유대계니까 스타인으로 시작하니까. 근데 그 전체 메일에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이스라엘도 수천 건의 문서에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그러니까 빈도수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영계 모사드 요원이라고 보는 건 논리 전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된 그 파일이나 딱 들여다보면은 앱스타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자기 지인들, 그 다음에 바라크 전 총리, 이스라엘 전 총리하고 이게 송수시한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 미팅을 갖자고 하니까 난 이스라엘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극혐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2018년에 에후드 바라크 총리와 앱스타인과 총시에서는 지금 시중에서 내가 지금 모사드라는 소문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 당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달라. 비즈니스 자기 사기를 쳐야 되는데 비즈니스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이 거의 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 음모론자들 이거 취미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보면서 킥거리고 웃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 적대 세력 이란 국영 매체까지 이걸 갖다가 인용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파급 효과가 좀 크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브레드 TV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매일에 이스라엘 그러고 특히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이유준 PD 같은 경우는 맨날 모사드 찾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유준 PD와 제 컴퓨터에는 모사드 관련된 파일이 많은데 그럼 남들이 봤을 땐 저도 그냥 모사드죠.
뉴욕에 가면 뉴욕 PD, NYPD 모자를 팔아요. 예. 관광객들한테. 예, 예, 예. 그 산불 주고 이렇게 파는데 이스라엘 가도 모사드라고 쓰여 있는 그 모자를 팔아요. 그건 좀 비싸요. 5불인데 그거 쓰고 왔다 갔다 하면 나보고도 모사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음모론은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린다고. 제가 SBS에서 근무할 때 하도 툭하면 이스라엘 가니까 방송국 안에서 정말로 제가 모사드 요원이라는 그런 흑색 요원이다. 흑색 뭐 이런 블랙 요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그 루머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제 두 집 살림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론이에요 론. 예. 그런데 앱스타인하고 이번에 그 앱스타인 파일 공개된 것 중에 예전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하고 이 앱스타인하고 3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다고 그래요. 앱스타인이 모사드 요원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전 총리하고 3시간 동안 길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고 그것이 그대로 또 녹취록이 남아있을 정도면은 뭔가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들긴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그 반대로겠죠. 에후드 바라크 총리하고 앱스타인이 친하다는 증거 자체가 반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3시간 동안 녹취 내용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계 인종에 대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QC가 이제 주로 산업계에서 이제 불량 나는 거를 이제 제거하는 어떤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예. QC. 예. QC인데 그걸 갖다가 유대인 인종한테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인종 우리가 이제 감독님 아시면 알리야 할 때 모든 이제 탄압받는 유대인들 다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국토로. 근데 이거 선별해 차별해서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발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유대 알리야를 수용함에 있어서 러시아계 백인 전문직 성향의 극좌 유대인만 받고 약간 유색 계열의 그 짙은 이제 유대계 북아프리카 중동 계열 아랍계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의 뭐 원숭이라고 표현하는 대목도 있어요. 인종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화 중에 이제 그 앱스타인하고 통화 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라크 총리가 푸틴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바꾸려면 러시아계 유대인이 한 100만 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른바 차별적 알리야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구성 요건은 누가 하냐면 이제 유대계 라피디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철폐해서 우리가 직접 선별해야 된다. 정통 유대인이 누군지 아닌지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미스라히 이제 약간 그 북아프리카 중동 그쪽의 미스라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질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인종차별적인 게. 왜냐하면 미스라히 유대인이 대부분 우파 성향입니다.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배치해서 인구 대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일가를 한 것이죠. 전직 총리와 바라크의 연관성 자체가 이제 앱스타인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한 게 아니다. 반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지 언론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이제 보통 이제 그 총리에서 이제 권좌에서 이제 쫓겨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치르면 계속 져요. 극좌 이쪽 좌파 연정들이 항상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선거로서는 어떻게 민심을 얻어가지고 권력 쟁취가 안 되니까 인구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리야를 통해서 러시아계 약간 좌파 성향 애들을 막 불러들여서 인구 대체를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가 찍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앱스타인에게 이제 토로한 것이 이번에 최초 공개된 거예요. 과거에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육성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계에 이제 큰 타격이 있었고 총리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20여 년 전 선거에서 패배에 집착한 바라크가 오랫동안 반시온주의 극진좌파, 그러니까 지금 반정부 운동하고 있고 인질 가족도 꼬셔가지고 막 정부 해산해라 그동안 계속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사업개혁 반대 집회, 반정부 시위 이거를 갖다가 배후에서 컨트롤한 게 누구냐? 바라크 총리예요. 정상적으로 정권을 못 잡으니까 근데 요 사람이 이제 소아성애자 STN하고 딱 연결돼 있다는 걸 네타냐후는 이제 찍고 들어가는 것이죠. 왜? 올해가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총선 시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걸 이제 정치 구도로 좌파든 소아성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짜고 이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앱스타인 국제적으로는 음모론이 이제 반유대 음모론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어떤 정치적 맥락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극좌 세력이 라피드의 어떤 정신적 스승이 다 이제 바라크로 보고 있습니다. 라피드, 베네트 등등 이런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하나의 라떼로 걸어서 요번 총선 이제 메시지 요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게 현지 상황입니다. 실상은 이 백인계 좌파 전문 직종들만 알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그런 인사, 이게 이번에 이제 녹취록으로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앱스타인을 앞세워서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 편승하려는 이런 시도가 지금 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잘 모르면 이제 이스라엘만 보통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친소 관계도 전혀 모르면서. 일단 내용으로 보니까 전화 통화한 걸로 보니까 모사드 대우는 아니네요. 그렇죠.